그 다음에 진세 나왔고, 그 다음에 장환이는 근데 지각이라네. 지각 예정이라네. 그 다음에 걔들 지호. 빨리 다녀봅시다. 하나, 이왕이면 책 좀 보고 있지? 그래도 수원 다 했나 너네? 네. 수원 교재 뭘로 했어요? 그거 했구나? 센으로 했죠? 네. C까지 다 했어? 그렇게? 네. 저 어떤 거 먼저 해요? 저희 당연히 개념 원리 먼저. 문제부터 풀까? 우리 뭐. 개념 원리 하이메스가 개념 원리 하이메스를 저랑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재 먼저 해요? 개념 원리. 개념 원리를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고쟁이는 이제 뒤에. 원래 담임 선생님. 적응 안 된다? 어제는 무슨 19명 될 거였는데. 어제 개강한 건 19명이었는데. 이게 뭐, 전멸이야. 원래 계속 같은 반인가? 지금 옆에 애들이랑? 몇 명은 올라갔고 올라갔어? 아닌 애들은 다 괜찮아요. 안 올라가는 게 다행이고. 뭐 지옥이야. 거기 지금 19명이야. 21명이라던가? 19명이라던가? 엄청 많던데, M1은. 어차피 M1 가도 똑같이 수투해야 돼. 우리보다 좀 어려울 뿐. 이렇게 화장실보다 거꾸로 가는 애가 더 늦게 오니. 그 방금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넣어줬고. 야, 우리 단촐하게 과외 느낌으로 가자. 누구누구 알았어요? 너네 빼고 다 안 왔어. 장환이 안 왔고, 뭐 지호 안 왔고, 그 다음에 누구 있었더라? 장환이, 지호, 그 다음에 준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한 명도 누구였지? 진원이, 손진원. 오케이, 스투 할 거고요. 저는 처음 보죠 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번 M2 같이 담임 맡은 정준한이라고 합니다. 너네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제가 전달을 받은 게 뭐 그렇게 세세하게는 없고, 근데 어차피 우리 수트 다 처음 하잖아요, 그죠? 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냥 진짜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할 테니까 혹시 중간중간에 확인할 거예요. 뭐냐. 그냥 뭐 말이 빠르다던가 아니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다던가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어차피 우리 반은 인원이 많아봐야 지금 7명인데 뭐 조금 내려와 봐야 10명 내외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는 걸로. 아시겠나요? 네. 수트 맨 앞에 목차부터 볼까? 우리 목차 딱 보시면 개념 원리. 개념 원리 펴보자. 개념 원리. 자, 뒤에 고쟁이는 좀 이따가 부담임 선생님이랑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개념 원리랑 하이메스는 숙제로 나갈 겁니다. 목차 보시면 수트 어떻게 돼 있어? 함수의 극한, 그 다음 함수의 연소, 그 다음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러니까 그 유명한 미분을 이제 보는 거죠. 그 말로만 듣던 미적분을 이제 보실 거고, 미분계수와 도함수, 그 다음 도함수의 활용, 그 다음 뒤로 넘기시면 적분, 그죠? 부정적분, 정적분의 활용인데, 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됐었죠? 안녕, 혹시 이때 걸려있니? 저는 이름이 지원. 지호씨 책 없으시죠? 네. 지호. 3층이라 살았다는 거. 4층이었으면 진작이었다. 나머지는 진원이는 연락 받은 게 없네. 지원이 아까 저기 앞에서 경치 찾고 있던데.
교무실을 찾고 있더라고. 교실. 어? 교실. 교실 찾고 있더라고. 4층 올라가는 좀 같은 반인지 몰랐구나. 네. 곧 오겠네? 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각쟁이를 위해서 앞에 함수의 극한 펼쳐서, 자, 개념원리 함수의 극한 펼쳐서 살짝만 읽어보거든요. 뭐야, 너가 먼저 왔나? 장환이지? 현재는 아, 진원이야? 너도 다리가 왜 그래? 장환이도 지금 다리 이거 하러 갔는데? 있어요. 진원이도 교재가 없죠? 네. 자, 며칠? 키 170 찍는다 이제. 내가 갖다 줄게. 너를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려고. 자, 개념원리 펼치시면 됩니다. 개념원리 펼치시면 우리 스토 오늘 처음부터 나갈 거예요. 뭐 다시 늦게 온 친구들 위해서 제 이름은 정준환이고요. 여러분들 이번 여름학기 담임 맡게 됐습니다. 잘 해보자고요. 자, 개념원리 보시면 아까 목차는 읽어봤고요. 함수의 극한 한번 펴봅시다. 수트 다 처음이죠? 네. 아예 처음이죠? 네. 자, 극한. 극한이 뭘 것 같아요? 극한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잖아요. 다시 못하는 거. 목표. 극한이라는 단어. 남자애들 좀 알잖아. 게임 좀 하나요, 남자애들? 게임 하시는 분들 안 하는 애가 없지 않아? 저런 거 없지 않아요? 우리 그 게임 같은 걸 하더라도 아니면 우리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여자들끼리 공감할 거면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갔어. 중국집을 갔는데 각자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이런 거 시켰는데 가운데 공통의 탕수육을 시켰어. 뭐부터 먹어야 돼? 그렇죠. 왜? 짜장면 어차피 내 거잖아. 그죠? 탕수육 먼저 먹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극한의 이득충이라는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언제 썼냐면 제일 많이 들어본 게 이제 뭐 극한 직업. 극한 직업, 요즘 애들은 극한 직업 모르나? 알죠? 극한 직업, 뭐 극한 알바. 그럼 그럴 때 극한 직업이나 극한 알바라는 단어에서 그럼 그 직업이나 그 알바가 어떤 뜻이에요? 매우 힘든? 그쵸. 매우 힘들. 근데 뭐 죽을 정도는 아닌. 그죠? 그러니까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는 거는 거의 끄트머리에 있는 그런 단어를 쓸 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에서는 보통 함수가 주로 목적이 뭡니까? 함수.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들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수학까지 했으면 지수로가 함수까지 다 했겠네. 함수가 결국 뭐예요? 뭘 보고 함수라 그래요? X값 하나를 주어줬을 때 Y값이 하나씩 난다. 그렇죠. 그게 함수의 정의죠. 우리 공통수학 하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죠? 공수하에서 배우셨을 건데 함수라는 건 보고 우리가 보통 X값 하나에다가 Y값 하나가 대응되는 거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1차 함수든지 2차 함수든지 지수로가 함수든지 그런 함수는 어떤 수식에 따라 대입이 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함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단어는 함수에서는 X를 하나 딱 집어넣게 되면 Y값이 하나로 대응이 되죠. 그죠? 근데 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웬만한 우리가 배웠던 뭐 1차 함수, 직선이 됐던 2차 함수, 곡선, 뭐 3차 함수 배웠나? 이제 배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다음 로그함수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이런 함수들. 그럼 이런 함수들은 내가 이 함수들마다 어떤 특정 x값을 지정을 해요. 어떤 특정 x값들을 지정을 해. 여기서 그래서 이 모든 x값을 우리가 x는 a라고 통일을 해봅시다. 그죠? 그럼 이 a일 때 우리 함수값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함수식들을 다 안다는 가정하에 알 수 있죠. 그치? 그리고 그때 함수값을 우리가 보고 y라고 지정을 하고 걔를 보고는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함수들은 이런 좀 심플한 함수가 아니라 좀 문제가 많은 함수들. 예를 들어서 이런 애가 있어. y는 뭐 책에 있는 예시로 쓸게요. x-1분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알잖아. 너무 익숙한 거. 합차. 약분 때리면 결국 뭐예요? X 플러스. 근데 그러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애랑 얘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X가 1이면 1이 왜 안 돼요? 분모가 0 돼버리죠. 근데 약분해버리면 상관없지 않나요? 근데 애초에 이 함수랑 구분을 짓는 거는 얘는 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물론 약분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정작 x는 1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 그치? 우리가 보통 x라는 게 정의역이라고 하고 y라는 게 치역이나 뭐 공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x가 1이라고 들어가 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 1 잡고 마이너스 1 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x는 1에서 정의가 안 되니까 여기가 뻥 비어요. 여기 딱 x는 1에서가 뻥 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고자 나온 게 저 극한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극한이란 거, 자 보시면 책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함수 fx에서 fx의 값이 일정한 값 L, 그럼 L이라는 건 여기서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책에 있는 거에서 L이라는 것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지? 그걸 보고 우리는 뭐야? 이 극한이 수렴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당시에 이 L의 값을 우리가 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수렴이 뭐라고요? 수렴이라는 건 이 여기 x는 a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건 함수 fx고요. 이 x는 a라는 지점으로 x가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자 극한, 아까 우리 극한의 이륙층, 극한 직업 그런 것처럼 정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우리가 L 값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L 값을 보고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때 L 값을 보고 극한 값이라고 한다. 다시 그때 이제 L이라는 게 존재할 때 우리는 이 함수가 x는 a라는 거에 대해서 수렴하고 그때 L이 극한 값이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굳이 왜 하느냐? 먼저 우리가 앞으로 보는 함수들 중에서는 막 희한한 함수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건데 여기서부터는 또 이렇게 이어가요. 애초에 L은 무슨 저 빈 공간을 뜻하는 그쵸? 그러니까 L은 실제로는 함수값은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x는 a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요. 얘는 있겠죠. 네. 얘는 없죠. 그지?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a로 굉장히 가까워지면 네. a로 굉장히 가까워지면 만약에 있더라면 L이라는 값을 수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게 사실 요 2단원 보시면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있는데 한 번에 좀 섞어서 설명할 건데, 우리가 극한으로 가까워질 때는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오른쪽에서도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그지? 그럼 이 수렴이라는 거, 수렴이라는 단어는 보통 언제 써? 수렴. 응? 무한과는 관계없죠. 수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수렴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없어? 너네 뭐 학교에서 뭐 그럼 학교까지 안 가도 된다. 하긴 너무 어렵나? 애들이 쓰기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6명이서 다 같이 햄버거를 시킬 거야. 근데 메뉴를 하나 통일해야 돼. 네. 그럼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자 그거부터 국어 이슈 확인. 그래, 그럼 수렴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냐면 어디 한 군데로 모아진다라는 걸 보고 우리가 수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의견 수렴이라든지, 그죠?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글쎄요, 또 생각나는 막상 예시가 없다. 그러니까 의견 수렴만한 예시가 없어요. 친구들끼리 뭐 얘기를 하는데 메뉴를 통일을 해야 되는. 아니면 뭐 너네 반티 같은 거 맞춰본 적 있나요? 네. 반티 맞출 때 누구는 막 독일 유니폼 하고 싶고 누구는 한국 유니폼 하고 싶을 때, 근데 너는 독일하고 너는 한국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반 통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개인적으로 맞출 거면 그게 왜 반티야?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다?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수렴이라는 건 뭐다? 어디론가 모아지고 있는 상태를 보고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러면 그걸 함수에 적용을 시켰을 때는 뭐다? x는 a라는 지점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똑같이 어떤 특정한 L이라는, 요게 L이라는 거는 내가 지정을 한 건 아니고요. 얘가 어디론가 가까이 갈 것처럼 예상이 되는 그 지점이 보이시면 그 상황을 보고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수렴하는 그 지점을 보고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대충 감이 옵니까? 솔직히 이거 한 번만 이해하기 힘들어. 저 극한 값은 애초에 저 함수 식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근데 실제로 1을 대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없죠. 그러니까 극한 값은 함수 값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함수 값이랑 의미하는 바는 달라. 함수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0.9땡 있죠. 네. 얘는 1이라고 하잖아. 네. 실제로는 1이에요, 아니에요? 1이죠. 실제로는 거의 이제 만약에 이제 그 9땡이 아니고 9999999, 그러니까 끝까지 이어지진 않아. 언젠간 엔딩이 있어요. 그럼 걔는 1이 아니에요. 1은 아니죠.
우리가 0.9 때가 사실 우리 순환소수를 배우면서 이거 뭐 증명까지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실제로 1이랑 똑같은 숫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0.9999 막 이렇게 가는 애죠. 그럼 얘는 1이 되지는 않죠. 근데 거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근데 선생님 수업 시작 제일 처음에 뭐라 했어? 요 단어 언제 쓴다고? 언제 쓴다? 극한 직업, 극한 알바, 극한의 이득주. 뭐 언제 쓰는 거야? 실제로는 끝에 다 달았어, 안 달았어? 안 달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의 끝을 보고 뭐라 합니까? 지구에서 남쪽의 끝을 보고. 어? 남극이라고 하잖아요. 걔는 남쪽의 끝이잖아. 그래서 남극한이 아니잖아요. 남쪽의 끝이잖아. 그럼 그 남쪽에, 그 남극에 딱 정중앙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은 우리가 이제 극한이라고 보는 거죠. 극한은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디론가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보고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차차 알아가 봅시다. 그래서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얘기했던 이 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지점은 실제로 A라는 걸 만약에 넣으면 함수값이 있다 없다? 아, 여기는 A가 아니라 지금 1이네요. 1이라고 있으니까 1이라는 걸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1이라는 거에 대한 극한값은 있었잖아. L이라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얘는 LIM 뭐의 약자겠어요? 들어보지 않았어? 그쵸? 리미트. 리미트 X라는 애가 1로 가까이 갈 때 이 fx라는 애는 L로 가까이 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가 극한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야, 뭐 학교 마치고 언제 얼마나 또 벌써 학분들을 그렇게 산수가 부족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선생님 아까 여기 표현했던 이 함수들 있잖아.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함수들. 그럼 얘네는 극한값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니까 얘네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함수에서는 우리가 극한값이랑 함수값의 차이가 생기죠. 어디에서? 요 지점에서. 다른 데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뻥 비어있는 요런 함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극한값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던 이런 뻥 비운 함수 뭐 있어?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배웠잖아요. 그래프 안 해요? 가우스 함수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대충 뭐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져가고 비우고 세우고 가져가고 이렇게 가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우스 X는 이 지점에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미 있으니까 위에. 오, 이거는 뭐 좀 이따 배울 건데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뭐 의견 얘기해 보세요. 있다. 없다. 뭐 이거 찍어봐. 모르겠으면. 응? 있다 없다. 있다. X, 저기 X가 A일 때 이미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얘는 함수값 존재하죠. 근데 만약에 이 지점에 X는 A라는 지점인데 여기로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그 지점의 결과물이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왜? 아니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로 가겠지. 그죠? 근데 실제로도 대입을 해보니까 글로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까지 가까이 갔을 때 얘가 어디로 갈지 추측을 하는 건 극한값이 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지금 어디에서 괴리가 오냐면 야, 여태까지 나는 뭐 이거 추측하고 말고 자식할 것도 없이 이거 그냥 그대로 가기만 하면 이 지점에서 그냥 딱 요게 되겠네. 실제 값대를 넘었으면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왜 얘기를 하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극한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연속이라는 얘기를 하고 나중에 결국 미분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미분이라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너네가 다 쪼개는. 그쵸, 쪼개줘. 근데 어떻게? 굉장히 잘게. 그러니까 너네가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은 없겠지만 자동차를 타본 적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여기 지금 이 반포에서 양재까지 간다고 칩시다. 반포에서 양재까지 한 10몇 킬로 되겠죠? 그럼 10몇 킬로를 우리가 1분 만에 갔어. 너무 빠르다. 차로는 그게 안 됐지. 10몇 킬로를 우리가 10킬로를 10분 만에 갔어. 그럼 우리 시속 몇 킬로로 달린 겁니까? 초등학교 다시 가야 돼, 이거 모르시면. 10분 안에 몇 킬로? 자, 10킬로를 10분 안에 갔어. 600분에.
만 미터. 시속이 그렇죠. 시속 60km. 얘들아 쉽게 생각해. 10분에 10km를 갔으면 60분에 몇 킬로 가요? 60km. 그럼 60km 시속 60km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가는 동안 계속 시속 60km를 유지를 했을까? 아니죠. 왜? 그 순간순간 막 앞에 갑자기 앞차 막 끼어들었어. 그럼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야 되고 갑자기 앞차가 없어. 그럼 좀 신나게 좀 엑셀도 밟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시시각각 속력이 바뀌어요. 그래서 옆에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운전할 때 계기판 본 적 있나요? 네. 계기판 보시면 속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죠. 네. 그래서 그 순간의 속력을 재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자기장 쪽에. 그쵸. 자기자기 쪼개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의 속력을 재려면 굉장히 짧은 두 개의 텀, 두 개의 기간 사이에 몇 미터로 움직였냐 이걸 가지고 재는 거거든요. 그럼 미분은 근사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사값을 구한다라기보다는 근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근처로 갔지만 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X는 A라는 지점으로 근처로 갔지만 A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 그 미분을 하려면 이 극한이 얘가 되셔야 되는데 극한으로 A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해요. A를 집어넣은 건 보고 뭐라 한다? A에 대한 함수값.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표현을 해드리면 이 함수값은 우리가 fx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결과치가 함수값인 거고 이 극한값은 뭐다? 방금 표현했지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걸 보고 극한값이야. 이해가 됩니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딱 그냥 그 순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약에 같아버리면 우리가 그 순간에서 연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2단원에 할 거고 그렇게 졸아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수투는 앞에 거 이해 안 되시면 뒤에 거 절대 못 따라와요. 극한을 할 줄 아셔야 연속을 할 수 있고요. 연속을 할 줄 알아야 미분할 수 있고 미분할 줄 알아야 적분할 수 있어요. 수원이랑은 다릅니다. 수원에 뭐 대충 앞에 지수로 몰랐다가 나 삼각함수는 좀 자신이 있는데 했다가 수열은 더 달라. 얘는 무조건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처음 하실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당장 뭐 함수의 극한 단태 못 치면 연속 단태도 못 쳐요. 왜? 극한이 이해 안 되면 연속이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러면 수렴하는 그 x 값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로 가까워지는 게 네. 요 지점으로 가까워지는 게 네. 여기서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러니까 수렴을 하려면 한쪽만 이렇게 가서 될 일이 아니라 한쪽에서도 대충 좀 조율이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반티 얘기 나왔으니까 이 친구가 난 곧 죽어도 대한민국 국대 그리고 나는 곧 죽어도 독일 국대로 하고 싶어. 수렴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어느 정도는 절충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대한민국 국대는 뭐 빨간색 옷이고 독일 국대는 뭐 하얀색 옷이니까 좀 믹스되는 옷을 해보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렴이 가려면 어느 정도 양쪽에서 좀 절충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왼쪽에서 오는 걸 보고 좌극한이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할 거야. 근데 지금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왼쪽에서 오는 걸 보고 좌극한이라고 오른쪽에서 오는 걸 보고 우극한이라고 해요. 저거 지금 수렴하고 있는 x좌표는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아, 그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체크를 하려면 극한값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수렴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점마다 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뭐라 돼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 책에서 맨 끝에 뭐라 그랬어? 자, 맨 첫 번째 문단 1번에 보시면 맨 끝에 L을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 그럼 그 윗줄 읽어보시면 fx의 값이 일정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fx는 L에 수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극한값을 재는 거는 어떤 특정한 한 지점에서 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x는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을 체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지점에서 x는 b라는 지점에서는 또 따로 체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잘 안 되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있죠. 여기서 또 따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어디에 부딪히는지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애초에 그 중간에 비어있는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 글로 가까이 가는 것이 실제로 거기인 건 아니에요.
글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이해가 됐나요? 수렴한다라는 건 일단 어떤 특정 지점으로 우리가 가는 걸 예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렴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극한, 자극한 할 때.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렴한다가 있을 거니까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또 하나로 지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상황은 뭐라 할까요? 딱 하나로 지정이 안 돼. 수렴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야? 그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 거죠. 그지? 그럼 그걸 하기 전에 극한이랑 광자는 극한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좀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가 무한대의 개념입니다. 무한대 본 적 있죠, 이 기호? 옛날에 이런 기호 쓰고 있는 아이돌도 있었어.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지만 나이가 많이 먹어서 쓰는 세대인데 인피니티라고 있었어. 너네 모를 거야 아마. 하여튼 요거는 뭐냐? 우리가 보통 무한하다라는 거를 표시할 때 요거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한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치화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요? 무한히 커지고 있어. 그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빅뱅 이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무한대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어떤 숫자가 무한히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끝이 없는 거잖아요. 무한히 커지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어떤 단어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냐면 이 상태라는 단어에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태라는 거는 딱 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다리 다치고 다리 다치고 오신 친구도 지금 요게 아물고 있는 상태잖아. 그죠? 그럼 뼈가 지금 실시간으로 붙고 있는 게 지금 상태랑 한 시간 뒤의 상태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안 느껴지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상태라는 거는 어떤 특정 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무한대라는 애랑 이 무한대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2 곱하기 무한대라는 애랑 크기 비교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가 커지고 있는 속도랑 옆에 은하계가 커지고 있는 속도는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표시는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사이즈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사이즈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속도로 커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지. 우리 은하계가 지금 이 순간보다 지금 이 순간이 좀 더 커졌겠죠. 내가 방금 침묵한 한 2, 3초 사이에. 이거는 크기 비교가 되죠. 왜? 같은 우리 은하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은하계랑 저 옆 동네 은하계, 우리 가본 적도 없는 걔네랑 사이즈 비교는 안 된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상태도 이거죠. 지금 다리를 여기도 다쳤는데 곧 있으면 또 뭐 다쳐서 온대. 걔도 뭐 지금 병원에 있대. 그래서 지각을 할 거라도 하던데 너가 낫고 있는 거랑 그 친구가 낫고 있는 거는 상태가 다르겠죠. 애초에 다친 사이즈도 다를 거고 둘이 회복력도 다를 거고. 뭐야? 커지는 상태로 저 무한대의 값을 주는 거예요. 무한대의 값은 상태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커지는 속도는 뭘 보고 알아요? 응? 커지는 속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어이구,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 1교시에는 포괄적으로 개념을 쭉 한번 봅시다. 그리고 문제는 2교시에 봅시다. 자, 보시면 2번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가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를 물어보는데 이제 그거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 리미트. 이 리미트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리미트라는 단어는 어디론가 가까이 갈 때예요. 어디로 갈 때. x가 어디로 갈 때. 그러니까 요 밑에 들어가는 이게 x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뭐 n일 수도 있고 뭐 너네 원하는 모든 문자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지? 상관없어. 상관없이 얘는 뭐야? 얘가 어디론가 가까이 갈 때를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A라는 특정한 지점으로 가까이 갈 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A라는 특정한 지점 말고 얘가 무한히 커질 때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무한히 커질 때. 그럼 무한히 커진다는 건 어떤 특정한 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계속 커지고 있을 때 이 fx 값은 어떻게 되냐 하고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 그냥 너네가 알고 있는 뭐 y는 2의 x제곱이라는 걸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x가 어디로 간대? 무한히 커진대. 그럼 x축 기준으로 어디로 보는 거야? 이렇게 계속 보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는 뭐야? 이 fx가 어디로 가냐라는 거니까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함수 얘 x 오른쪽 가니까 얘가 계속 올라가면 어디로 가까이 가겠어요? 응? 표현 못해. 그죠? 뭐예요? 끝까지 올라갈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지점을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야 당장 2에다가 대충 한 100 정도만 때려 넣어봐도 2에 100승 구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걸 무한하게 키울 거니까 엄청 크겠죠.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 발산한다라고 합니다. 발산. 발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발산. 발산은 좀 들어왔지 않나요? 네. 발산은 뭐야? 발산이 뭘 것 같아? 너요. 발산. 너가 생각하는 발산이 뭡니까? 수학적 용어는 다 그 약간 줄임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발자는 뭘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거 아니야. 발자는 뭘 것 같아요? 어머나. 한자입니다. 한자. 그 있었네. 솔발. 오! 맞아요. 그 다음에 산자는? 샘선. 어? 샘. 아 그러면 말이 좀 이어지지 않지 않나요? 쏘는데 계산을 하고 있는 말이야. 산자. 너 할 수 있을까? 산자로 볼 거야. 체육 좋아합니까? 체육 좋아할 때 보통 체육할 때 요즘도 체조 안 해요? 제일 처음에? 한 번씩 하잖아. 체조할 때 뭐해 처음에? 기준해가지고 좌우로 벌려잖아요. 네. 그걸 군대에서 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가진 않았겠지만 산계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계한다. 그죠? 그러니까 발산은 뭐야? 쏘는데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자가 흩어질 산. 그럼 얘는 뭐야? 끝없이 그냥 발사해가지고 저 멀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점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극한값을 다룰 때 이 극한값은 발산하거나 아니면 수렴하거나 뭐 가끔가다 진동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보통 대부분 뭐라 하냐면 진동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sin x 그래프 아시죠? y는 sin x 어떻게 생겼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지? 얘는 그럼 무한대로 가면 추측이 되나? 되죠. 돼? 안 되지. x 아, 값이 무한대로 정확히 가요? 어딘지 모르는데. 어딘 줄 알고. 그 무한대로 가서 이까지 갔는데 그 지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잖아. 추측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 진동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진동도 수렴은 돼야 안 돼. 한 지점도. 안 되죠. 그래서 진동도 약간 발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이 진동이라는 상태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양의 무한대로 음의 무한대로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이 무한대라는 게 무한히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럴 수는 있지. 무한히 커지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거는 비교가 되죠. 얘는 양의 무한대로 커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니까 얘네들의 사이즈는 당연히 이 사이에 0이라는 애가 있을 거니까 얘가 더 작겠죠. 이거는 양음의 차이니까. 쟤네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우리 은하 사이즈랑 저 옆에 은하 사이즈랑 다 뭐 어땠는지 모르는데 맞짱 떴어. 근데 누가 더 크다? 비교가 됩니까? 안 돼? 안 되죠. 그렇지? 아까 비교가 된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흔히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루트 2랑 루트 21이랑 예를 들어서 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랑 뭐 이런 거 비교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 대충 알잖아. 얘가 1점 얼마고 얘가 4점 얼마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이제 더 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크다라는 걸 비교를 할 때는 누가 더 큰지 비교를 할 때는 그냥 빼봐요 보통. 그러니까 A에서 B를 빼봤을 때 이게 양수면 A가 더 큰 거고 A라는 거에서 B를 뺐을 때 이게 음수면 B가 더 큰 거죠. 그러면 너가 물어본 게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야. 얘랑 갖다 뺄 수가 있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무한대로 봤을 때. 선생님 그러면은 정수와 정수 사이에는 무한한 수가 있는데 그쵸. 그거랑 똑같은 범위의 음. 다른 정수 사이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뭐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같은 비교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쌤이 얘기한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 은하랑 10초 뒤 우리 은하는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던 1과 2 사이에 있는 실수 개수랑 2과 3 사이에 있는 실수 개수는 같은 수체 개념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건 비교할 수 있지 않냐?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단원의 이름은 뭐다?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죠? 어떤 특정 지점에서 그게 수렴할 수 있냐 없냐를 발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를 표기를 해드리면 이 플러스 무한대는 방금 얘기한 이런 친구예요. 양의 저 비교가 커질 때.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는 누구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얘가 이제 x가 이런 식으로 쭉 갔을 때 얘는 y 값이 쭉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거 뭐야? 로그 함수잖아. 그렇죠? 2에 뭐 x분의 1 모양식 이런 식으로 간다. 이해됩니까? 뭐? 뭐라고? 물 좀 마셔봐. 물? 금방 갔다 와. 너 표정을 보니까 거의 가뭄에 비틀어진 식물을 보는 것 같네. 빨리 갔다 와.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3번까지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 내용을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발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가 우리 지금 이 수투에서 가장 친해지셔야 되는 게 그래프예요. 여태까지 뭐 1차 함수, 2차 함수 하실 때 그래프 안 하고 막 수식적으로 푸셨던 분들은 여기서 굉장히 힘들 거야. 그래프를 다 그리셔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갔을 때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제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 4번에서도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함수가 발산하는지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그렸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럼 얘는 그러면 이게 y는 x 세제곱으로 우리가 fx를 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fx 값, 요 함수에서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뭐라 한다? 발산하는 거죠. 어디로? 양의 무한대로.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리미트 이번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fx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치?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나요?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내가 지금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로 얘기를 했으니까 x가 무한하게 갈 때 이 그래프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어디로 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왜 피식피식 웃는데 재밌어? 너요. 아니. 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네. 그럼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어. 우리가 제일 처음 뭐라 했어요? 함수라는 걸 다룰 때 함수는 x값이 어떻게 될 때 y값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싶은 것. 뭔지를 알고 싶은 게 함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극한값이라는 건 x라는 애가 요 뒤에 표기된 얘한테 굉장히 가까워질 때 이 fx라는 애가 얘는 뭐로 갈 건지가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그래프에서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엄청 커질 때 y는 어디로 갈 거냐? 또 표로 그 사이즈 잴 수 있어? 못 재죠. 그러니까 뭐야? 무한대. 반대로 x가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간대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쪽이 플러스였으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럼 이쪽으로 굉장히 가까이 갈 때 이 y의 그래프는 엔딩이 어디로 갈까? 저 밑에 내려가 있죠. 셀 수 있어 없다? 없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y는 x의 근접해서 똑같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를 그리든지 간에 그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러분들이 x를 그 가까이 가져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y는 x제곱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y는 방금 얘기했던 x가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y는 뭐 어떤 3차 함수도 상관이 없어요. 자, 똑같이 이거 세 개 다 똑같이 x를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어디로 가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양의 무한대. 얘 위로 쭉 올라갈 거고 얘도 오른쪽으로 쭉 올라갈 거고 얘도 쭉 올라갈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얘네 세 개를 우리가 음의 무한대로 보내봅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얘는 양의 무한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얘는 누가 얘기해봐.
얘는 이렇게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어디? 우리가 무한하게 가까이 갈 때. 아까 우리가 무한대 얘기하기 전에 뭐였어요? 특정 지점에 가까이 갈 때. x가 a, 뭐 x가 0 이런 지점에 가까이 갈 때는 또 그 그래프를 그려서 x를 그 근처까지 보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리밋은 굳이 왜 쓰는 거예요? 리밋은 극한값을 표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당장하게 예를 들어서 f 무한대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무한대 자체가 정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지점인지 알고. 그치? 그리고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fa랑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는 다르다, 똑같다. 말로 하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다?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이 fx라는 애랑 이 fa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같다, 똑같다. 다른 거죠. 얘는 뭐야? x라는 게 a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을 때 이 fx라는 함수값은 어디로 가는데 예측하는 거고, 얘는 뭐야? a 그냥 딱 집어넣었을 때 얼만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럼 같지만 다른 수인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연속인데, 그러니까 이게 좀 나도 답답해. 사실 나 미분 강의할 때 원래는 한 3시간 잡고 함수의 극한부터 그냥 미분까지 연속까지 다 해줘요. 왜냐면 그게 끊기면 좀 헷갈려. 왜냐면 너네 지금 오늘 수업부터 그럼 언제 들어? 오늘 들어. 그럼 주말 내내 노는 동안 이미 머릿속으로 뭐 이게 어디로 가까이 가더라 이거 다 까먹는단 말이야. 나도 한 번 해주고 싶은데 오늘 최대한 일단 해볼게요. 근데 최대한 나가면 너네가 숙제가 매우 애로사항이 커질 거기 때문에 적당히 조율을 하면서. 근데 연속에 대한 얘기도 좀 바로 해버립시다. 얘네가 같아지면 우리가 그걸 보고 연속이라고 해요. 에? 연속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뭐요? 연속. 무슨 뜻인지 아 이건 알잖아. 이거 두 개는 알잖아. 그냥 겹치는 거. 아니 이거 는 없다 생각했을 때. 가- 이거 두 개는 알잖아. 네. 이건 뭐? 그냥 무슨 값? 극한값 어디 때? x 뭐일 때? a일 때 극한값. 얘는 x가 a일 때 무슨 값? 함수값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지면 우리가 x는 a에서 연속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연속. 자 연속은 뭐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연속의 뜻. 계속 이어지는 거. 자 우리가 실컷 하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지수 함수. 얘네는 지금 끊기는 게 있어 없어? 그래프 내에서 끊기는 게 없어. 그래서 얘네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그렸던 그래프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있는데 가운데 얘가 비어있는 거? 그죠? 그럼 얘는 지금 이 지점에서 연속일 거 아닐까? 아니죠. 그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참 이해가 쉬운데, 그럼 이걸 생각해보자고. 자, 얘는 함수값은 여기 있는 애야. 여기는 비어있고. 그지? 그리고 그럼 이 지점을 우리가 Y축 잡고 이 지점을 한 1이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한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x는 a라고 했을 때, 여기는 x는 a라고 했을 때 얘는 a에서 fx가 얼마예요? fa가 얼마야? fa. 여기가 차 있는 거고 얘가 비어 있는 겁니다. FA는 1이죠. 1이죠. 그지? fa는 1이랑.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는? 4. 요 4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 돼요? 안 되지. 왜? 생각해봐. a로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왼쪽 오른쪽? 그죠? 좌우. 왼쪽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a 직전에는 이 4보다 조금 낮은 값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만약에 이 함수가 이어져 있다면, 그죠? 이 다음 순간이 이 a라는 애는 추측이 되기를 얼마가 될 것 같아요? 4로 추측이 되는 거야. 그게 극한값이에요. 근데 x가 a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FA가 어떻게 1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아. a 자체 정의는 지금 1이라고 했죠. 글씨 좀 더 띄워줄까? 잘 안 보나요? 저 점이 뭐예요? 이 점?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가우스 아까 얘기했던 거 생각해봅시다. 가우스 0부터 1까지는 0이잖아. 네. 실제로 1에서는 여기로 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값 읽을 때는 얘로 읽잖아. 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어떻게 저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내가 그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아. 이해되나요? 굉장히 탐구적인 질문이 많은데, 자극하는 극하는 못 따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 할 거예요. 너네 수트 잘하겠다. 진짜로 그냥 내가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궁금해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개념이란 걸 너네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어. 너네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더하고 빼고 나서부터 시작할 수를 배우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배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 중학교 때 뭐 1차 방정식 하고 했을 때 항상 답은 뭘로 나왔어요? 뭔가 자연수가 됐든 정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딱 잘라서 나왔죠. 근데 어디로 갔을 때 어디로 얘가 이 다음 순간에 뭐가 될까 추측하는 건 수투가 처음이야 사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잡아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의 수치랑 그 지점으로 가까이 갈 때는 다르다는 것을. 자, 그럼 일단 지금 배운 것까지 봐도 옆에 개념원리 익히기라는 걸 좀 보시면 1번 다음의 극한값을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1번, 제 1번에 1번 보시면 뭐라 해놨어? 일단 x 플러스 1이잖아 함수값, 함수 그래프가. 그럼 x 플러스 1 어떻게 생겼어?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 1, 1 거고. 그랬을 때 x가 어디로 가까이 간대? 마이너스 1.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갔을 때 값이 얼마일 것 같아요? 0일 것 같죠? 왜 실제로 얘는 끊겨 안 끊겨? 안 끊겨져.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아까 내가 뭐라 한다 했어?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은 그런 상태를 뭐라 한다 했어? 연속. 따라오고 있어? 따라오고 있냐고 너. 근데 이게 안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내가 얘기한 그런 그래프인 거죠.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해요? 응? 이제 배울 거예요. 아, 자, 하도 궁금해하니까 어떤 fx를 이렇게 정리합시다. 쉽게 하자. x 플러스 1이라는 애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라는 애. 그래서 내가 얘를 x가 0을 기준으로 나왔어. 그럼 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시간 한 30초 줄 테니까 한번 그려볼래요? 제가 여기서 옆에다 살짝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 그래서 자 0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자 x 플러스를 일단 그려요. 어디보다? x가 0일 때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그려.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갈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은 뭐야?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놈을 x축으로 이만큼 끌어올리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0 집어넣었을 때 2일 거 아니야. 0 집어넣었을 때 2인데 실제로 0이 돼야 안 돼. 여기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0일 때 요 2라는 거에서 비운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요 상황이 아까 우리가 궁금해했던 그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까 뭐가 뭐가 궁금하다.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린지 네가 물어봤는데 너 때문에 그린 거야. 네?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극한 0에서 이 0이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아니 해요? 안 하죠. 왜?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게 다르잖아. 수렴이 안 됐잖아. 이해가 되나요? 근데 0에서 함수값은 존재할까 안 할까? 하죠. 얼마? 1 그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게 0에서 연속일까 아닐까? 아니죠. 끊어지잖아. 그죠? 요까지 하면 사실 우리 중단원 2단원까지 다 한 거야. 물론 이제 그 사이 문제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1-1에서 했던 여기 얘는 값이 얼마가 될 거다?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0이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지점에서는 실제로 0이더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실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항함수라는 함수들 있죠. 다항함수라는 거는 다 연속이 돼, 안 해. 그래프를 생각해봤을 때 1차함수, 2차함수, 3차함수 이런 애들 연속이 되죠. 끊기는 게 없죠. 그러면 다항함수에서는 항상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다항함수를 배울까 안 배울까 여기서? 안 배우겠죠. 다른 이런 애들 배우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개념원리 익히기라고 했을 때 다항함수의 극한값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뭐 하시면 돼? 그 밑에 있는 값들을 다 갖다 때려 넣어버리시면 돼요.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그죠? 근데 그래프 한번 오랜만에 연습 삼아 숙제하실 땐 그려보시고 그러면서 넘겨서 자 넘겨서 우리 필수의 제일 한번 봅시다. 자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리라고 했는데 자 한번 추측을 해보자. 1번 뭘 것 같아? x가 2로 가까이 갈 때 이 뒤에 들어가 있는 x분의 2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뭐로 가까이 갈 것 같아?
마이너스 2 왜 그렇죠? 그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래프는 뭐야? x분의 2라는 애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갖다 옮긴 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점근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기준. 체크하고 왔어요, 학생에서 지가? 네. 책 없지? 자, 오늘 뭐 날인 이러네. 다 다리를 하나같이. 그 인수야. 됐나요? 자, 여기서 실제로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돼요? x분의 2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 x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만큼 끌어내릴 거니까 한 요쯤에 마이너스 3 잡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x축.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야? x가 2일 때 2일 때를 갖다 집어넣으시면 실제로 여기 부딪히는 함수값이랑 똑같다 이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개념원리 피시고 14쪽 피시면 됩니다. 이해 절대 안 될 텐데. 될 거지.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나중에 뭐 영상으로 보강을 하시던지 합시다. 자, 그럼 2번은? 2번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마이너스 필수 예제 1번이 2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5. 왜? 1번에 2번 1번이 2. 마이너스 그러니까 왜? 실제로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0이 돼요. 뭐가? 분모. 분모가 0이 되죠. 근데 이거 아까 선생님이 예시 보여준 거랑 똑같잖아. 2번 약분을 시키고 나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는 애일까 아닐까? 아니죠. 아니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0이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함수값은 존재 안 하는 거야. 근데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이 리미트라는 게 리미트 이렇게 쓰는 게 어색하네. 뭐 리미트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그냥 선생님들 중에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필기처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뭐 이게 사실 제일 정성이 학교에서 있다고 쓰면 이제 감천당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실제로 이거 가지고 끌어온 애도 봤어. 근데 뭐 리미트는 여기서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얘가 x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방금 했던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분의 위에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그럼 실제로는 딱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정의는 안 되지만 얘가 이렇게 약분이 되죠. 약분이 되고 뭐 남아요? x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는 그럼 결국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2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이 함수를 갖다가 내가 fx라고 표현을 했을 때 f 마이너스 3은 뭐다? 존재하지 않는. 이거는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러니까 원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문제 푸는 건 쉬워. 약분하시면 돼요. 약분하시고 문제를 없앤다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이 친구를 보고 우리가 나중에도 할 건데 이 친구를 보고 뭐라 하냐면 x 플러스 3이 얘도 있고 얘도 지금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잖아. 그래서 이게 약분이 된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 x 플러스 3이라는 얘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0인자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끈을 읽으셔야 되는데 0인자예요. 0인자. 이 인자는 뭐냐면 원인이 되는 거. 원인 제공자. 그러니까 원인 제공자. 그러니까 0인자. 0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함수값을 갖다 냈다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이 되면 문제가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러면 0인자를 찾아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밑에가 0이었으면 위에도 뭐가 되겠어? 0이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는데 밑에는 0이 되는데 위에는 0이 안 돼.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하죠. 안 하죠. 네. 이 0인자를 없애줄 수가 없잖아. 이 0인자를 없애줘야 될 거 아니야, 위에서. 이 범인이잖아, 얘가 0을 만드는 범인. 근데 밑에는 있는데 위에가 만약에 없어, 이 범인이. 네. 그럼 약분이 안 되잖아. 0이 애초에 약분이 돼요? 아니 0인자, 0을 만드는 이 친구 집중! x 플러스 3 말이야.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어서 약분이 됐잖아요. 네. 그지? 근데 만약에 이게 위에는 얘는 여기는 밑에 범인이 존재하는데 위에는 범인이 존재 안 해. 약분이 안 돼.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할까 안 할까? 아니요. 안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문제로 할 거야. 자, 그랬고 옆에 필수예제 2번. 2번 보시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사를 해보래요. 조사.
자 일단 이건 뭐 마이너스 1로 가니까 마이너스 1 냅다 집어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단 정리할 수 없어요. 분모가 0이 돼버리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 왜냐면 얘는 이제 극한값이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걸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애초에, 자 x 플러스 1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어요? 몰라요. 아니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이거 분의 1 말고 그냥 x 플러스 1의 제곱 2차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생겨먹은 게 여기가 아니죠.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애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딱 마이너스 1에서 0 되는 놈인 거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역함수하고 또 마이너스 1을 뭐 역함수까지 갈 것도 없고 추측해보자는 거야. 추측을 해보기. 얘를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딱 0이고 마이너스 1 벗어나는 순간부터 위로 쭉 올라가잖아. 그지? 그럼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럼 일단 마이너스 1에서는 정의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런 애들 보고 우리 뭐예요? 그 지점에서 정의가 안 돼요. 우리가 유리함수 됐어. y는 x분의 1. y는 x분의 1. x가 0이면 정의 돼야 안 돼?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랬어? 갖다 끊고 무슨 선? 천근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은 실제로 그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점차 근접하고 있는 선인 거죠. 그럼 얘는 점근선이 얼마가 되는가? x가 마이너스 1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점근선이 가지는 거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이 굉장히 가까이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0.9야. 마이너스 0.9면 이게 얼마야? 계산 대충 해보면. 64번 그죠? 왜 0.4번? 마이너스 0.9라니까 마이너스 0.9 집어넣는 거 이거.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0.9면 네. 10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0.9면 요쯤 어딘가일 거 아니야. 그럼 요쯤 어딘가에서 100을 가진 거야. 그러다 x에다 한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늦게 오신 분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그렇죠. 1이잖아. 1.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마이너스로 내려갈 일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없어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도는 애. 여기서 이제 안 닿게. 그럼 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아무수나 편한 걸로 대입해서 뭔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지. 그쵸. 우리가 그래프라는 걸 제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점 찍어서 막 이었잖아. 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배운 방법 중에서는 점 찍어서 대충 어떻게 될지 추측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배우는 내용을 이 미분에서 합니다. 안타깝게도. 굉장히 극혐이거든요, 나중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점 찍어서 추측해볼 수 있다. 이해되나? 됐죠? 그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1 반대쪽 생각해보자고.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넣어. 그거 얼마야? 마이너스 100 아니지. 뭐 마이너스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1.1 거야. 100 100이죠. 아까 우리가 0.9 집어넣었을 때랑 똑같이 100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아까 0 집어넣었으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 뭘 자꾸 마이너스야? 1이죠. 그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피곤해서 너무 피곤해? 정신 차려. 너무 정직하게 얘기해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이런 식으로 가야죠. 됐지.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대요. 그럼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 오른쪽에서든 왼쪽에서 가까이 가면 얘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뭐라고 우리가 y값을 추측할 수 있어요? 무한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 옆에 오른쪽에 생겨먹은 저 절대값 x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값 문제가 나오시면 사실 절대값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만약에 그냥 절대값 문제가 튀어나오면 여태까지 배우기를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그치. 그 안에 값이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뉘잖아. 그래서 이 절대값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얘는 어떻게 나뉘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아니면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야? x분의 1로 나올 거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그럼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똑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분의 1 갖다 그리시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분의 1 갖다 그리시고. 그러고 나서 뭐야? x가 0에 굉장히 가까이 갈 때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 추측해보시면 돼요. 어디로 가까이 가요? 어디로 가까이? 나머지 조용히 봐. 어디로 가까이 갈까요? 우리 지학생.
추측할 수 있어요? Y축? y축이 굉장히 가까워지겠죠. 근데 그때 y 좌표가 얼마가 될까요? 모르지 않아요. 엄청 작을까 클까? 그렇죠. 졸라 크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무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 큰 걸 보고. 다른 친구들은 다 배웠어. 너는 늦어가지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그 밑에 거 필수에서 3번 보시면 이제 이거 쉬워요. x제곱 플러스 2래. x제곱 플러스 2 그려봐. 머릿속으로. 대충 어떻게 생겼어? y는 x제곱을 y축으로 이만큼 올리낼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보세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나씩 가면 얘는 어떻게 돼, 사이즈가? 무한. 그쵸. 엄청 커지는 거야. 따지는 거야, 혹시? 근데 무한이랑 무한대랑 뭐가 다른지. 똑같아요. 무한대. 그러니까 쟤를 읽을 때, 우리가 얘를 읽을 때 무한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한이라고 읽기도 하고 똑같아요. 너네 무한대 막 이런 거 초등학교 때 유치하게 막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보다 2배는 더 크다. 내가 너보다 한 4배는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무한대는 더 크다. 이러면서 무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은연중에 써오고 있었어.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건 치트키잖아. 그 당시에. 우기기에서. 왜? 무한보다 더 크다면 무한보다 더 큰 건 없어 임마. 실제로 없어요. 왜? 사이즈 비교가 안 돼. 얘가 어느 정도 크긴 줄 알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옆에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x라는 애도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셔서 하시면 간단합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셔서 자, 계속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시라는데 그래프 이용해서 구하는 거 여기 중에서 이 4개 중에서 어려운 그래프는 내가 볼 때는 2번밖에 없어. 나머지는 너네 다 할 수 있어. 이제 2번, 4번 1번, 3번 그래프는 할 수 있겠죠? 네. 뭐 이건 x분의 1을 x축 마이너스 5만큼 옮긴 거고 3번은 x분의 3을 y축 마이너스 1만큼 끌어내린 거니까 선생님이 2번이랑 4번 그래프를 그려봐 줄게요. 사실 2번은 쉽잖아. 2번 어떻게 하면 돼? 2번 방금 우리 절대값 했던 거랑 똑같아. 데이트 뭘 대입이야? 일일이 대입할 거야?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1 맞나?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누굴 기준으로 하면 돼? 1. 그렇지, x는 1 기준으로.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이 양수 나오니까 어떻게 돼? 이거 x-1로 나오나 아니면 뭘로 나와? 양수. 그건 양수니까 뭘로 나오냐고.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아니 x가 1보다 크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거랑 같다. 그래, x-1분의 1. 아. 야, 너네 이거 다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걸 말하는. 자, x가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땐 이 칙이 어떻게 나올까요? 1 x분의 1. 그렇지, 1-x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뭐 실제 그리시면 돼요. 1을 기준으로. 이게 x분의 1. 그래서 1 기준으로 x-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마이너스에 x-1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어떻게 돼?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얘는 지금 문제에서 뭐래요? x를 무한대로 보내래.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가까이 갈까? 0. 그렇죠. 0으로 가까이 가겠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한번 그리지 말고 추측을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대. 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3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어디로 갈까요? 자, 그럼 일단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걔를 갖다 제곱했어. 그럼 그 값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플러스인데 그 사이즈가 얼마나 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갖다 제곱을 했어. 그럼 일단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었고 크기는 얼마큼 될까? 그냥 무한. 겁나 크죠. 근데 그 겁나 큰 거를 한 명이 나누고 있어. 그럼 얘는 사이즈가 얼마가 될까요?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기를 제일 처음 배울 때 이 4분의 1이라는 걸 어떻게 배웠어요? 자, 초등학교 시간으로 돌아가서 나누기 처음 배울 때 4분의 1이라는 거 어떻게 배웠어? 피자 한 판을 4명이 나눠 먹는데 몇 조각씩 먹을 수 있는가? 4분의 1조각씩 먹을 수 있는 거잖아. 피자 한 판을 지구촌 전 인원이 다 같이 나눠 먹는데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가루도 못 먹죠. 입자도 못 먹죠. 0이 있죠. 이해가 되나요? 그럼 얘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이 3-x x제곱분의 1이라는 건 어디로 가까이 갈까? 결국 3. 그렇죠. 3으로 가까이 갈 거예요. 실제로 3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근데 3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 차입니다. 알겠죠? 극한값은 내가 계속 얘기할 거지만 어디론가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를 보고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됐나? 여기까지? 네. 됐어요? 다 됐지? 그러면 극한은 전보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극한이 조금씩 다르다고? 극한 값이 응. 무슨 함수든 조금씩은 다른 거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내가 극한값을 뭐라 했죠? 극한이라는 걸 뭐라 했죠? 어떤 특정 지점이나 아니면 무한대나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극한값이라는 건 우리가 한 지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정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극한값 이건 말이 안 돼요. 극한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극한값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냐? 아까 내가 이게 뭐라 했죠?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함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 했죠? 특정 한 지점으로 수렴해야 된다 했죠. 한국 유니폼이랑 독일 유니폼 동시에 입을 수 있냐고. 이해됩니까? 그 수렴에 대해서 사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극한 자극한 얘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자, 우극한 자극한 얘기. 자, 수렴을 하려면은, 자, 얘가 왼쪽에서 아까 한국 유니폼 의견을 가져오고, 네가 오른쪽에서 독일 유니폼 의견을 가져와. 둘이 가운데서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가운데서 조율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극한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한 지점에 따라서 이 특정한 지점에서 왼쪽에서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점에 가까이 왔을 때 함수값이 어디로 갈지 예측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됐고 왼쪽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렇게 되고 함수값은 여기서 정의가 됐어요. 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여기 x는 a고 얘를 우리가 fx라고 표현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지점은 a, 4라고 하고요. 이 지점은 a, 2라고 합시다. 그죠?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 왼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는 추측될 우리가 극한값으로 예상되는 값이 얼마야? 만약에 왼쪽에서 가까이 왔을 때는 극한값으로 예상되는 값. 미안 글씨를 못 하고 있어? 4야 4. 그러니까 왼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뭔가 4보다 큰 쪽에서 4에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그럼 오른쪽에서 가까이 올 때는 2로 가까워지겠죠. 그럼 얘네들은 의견이 조율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그럼 이러면 우리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왼쪽에서 오는 이 친구를 보고 갖다가 뭐라 하냐면 x는 a에 대한 좌극한.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온 이 친구를 보고 얘는 x는 a에 대한 우극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문자로 표기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는 가는데 a보다 큰데야 작은데야? 작은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오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요 fx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눈치껏 뭐겠어요? 리미트 x가 a보다 그렇죠. 플러스에서 왔을 때 fx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우극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자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가 같을 수도 있죠. 같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가? 수렴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는 둘이 다르잖아. 네. 그럼 얘는 수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옵시다. 보통 쉴 때 쌤 저거 끝이나 아니죠? 그냥 냅두시죠. 끝이에요. 끝이요? 네.